지금 비트겟 쓰시는 분들, 잠깐만요. 한국 차단이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앱이 멈추고 접속이 막히면 그때부터는 빼야지가 아니라 못 빼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짐이 터졌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설치도 새 버전도 문이 닫히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다음 단계입니다.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건 예고 없이 딱 끊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선택지가 단순합니다. 비트겟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최소한 내 손에 쥔 개인 지갑으로 빼두는 것.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왜 나만이 아니라 규정의 문제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 흐름이고 그 한가운데에 비트겟이 걸려 있는 겁니다. 차단 원인을 딱 한 줄로 말하면 이겁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거래소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구글 정책이 겹쳤습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 결과가 다운로드 업데이트 차단입니다. 앱만 막는 거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앱이 막히면 업데이트가 끊기고 업데이트가 끊기면 보안도 기능도 접속도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그 불안이 결국 차단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의 배경도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앞으로 세금 부과가 예정돼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금융당국 입장에선 더 강하게 조치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정리하면 이 흐름입니다. FIU 미신고,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퇴출 결정, 그리고 접속 제한까지. 이 세 줄이 이어지면 이용자 입장에선 빨리 이동이 정답이 됩니다. 기존 이용자분들, 지금 폰에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힌 상태라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향후 접속 자체가 차단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될 때 써야지가 아니라 될 때 빼야지입니다. 접속이 되는 순간이 가장 안전한 타이밍이에요. 막힌 뒤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가장 안전한 방향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 안에 있는 자산은 결국 거래소 문이 닫히면 내 손이 닿기 어려워지지만 개인 지갑은 내 손에 키가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고 나중엔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막히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 흔히 나오는 대처가 우회 접속입니다. VPN 같은 방식으로 접속을 시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편해 보이지만 대가가 따릅니다. 우회 방법은 가능할 수 있어도 보안 문제와 법적 문제를 함께 감수해야 합니다. 급할수록 가장 흔들리기 쉬운 게 계정과 자산입니다. 되니까 괜찮다는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고 다른 경로를 찾고 이런저런 우회 수단을 섞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초보자에겐 실수 확률이 높아지고 실수는 곧 손실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회만 믿고 버티는 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우회는 임시 방편일 뿐이고 결국 중요한 건 자산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서 통제권을 내 손으로 가져오기. 둘째, 대체 거래소로 빠르게 이동하기. 그럼 국내 거래소 쓰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겐 벽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레버리지가 막히면 선물의 핵심 전략이 제한됩니다. 같은 움직임에도 대응이 달라지고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는 선물 관점에서 매력이 떨어집니다. 비용도 생각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질 수 있고 앞으로 세금 부과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됩니다. 결국 편하니까 국내로 가면 선물 거래의 장점이 사라지고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하냐고요?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제가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이 5곳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해서 이동할 때 숨이 좀 트입니다. 게다가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타이밍이 중요해서 열려 있을 때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5거래소의 장단점, 수수료 느낌, 원화 입금 방식, 한글 지원 수준까지 고정 댓글에 한 번에 정리해 뒀습니다. 지금은 영상 보시고 끝나자마자 고정 댓글을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가 한국 차단 상황에서 자산을 지키는 이동 전략이고요.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물 단타는 한마디로 타이밍 싸움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방향만 맞춰도 진입이 늦으면 수익이 새고 진입이 빠르면 흔들림에 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2가지를 잡아드릴 겁니다. 언제 롱을 잡아야 하는지,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복잡한 말 대신 초보자도 바로 써먹을 수 있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롱 포지션부터요.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진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관점이고 상승 흐름을 타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개념이고 떨어지는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롱을 언제 잡느냐? 첫 번째로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점점점 높아지고 눌려도 다시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는 말로만 보면 쉬운데 실제로는 계속 고점을 올리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간다면 시장이 위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쓰는 신호도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갈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또 하나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그 상승은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따라붙는 상승이라 롱 진입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만 오르고 거래량이 시들하면 겉은 번쩍인데 속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무작정 롱이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뉴스도 빼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밀어올리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차트도 상승 추세고 거래량까지 붙는다. 이 조합은 롱이 더 자연스러운 그림이 됩니다. 물론 흥분하지 말고 근거가 겹치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숏 포지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숏은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하는데 첫 번째 신호는 단순합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입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약하고 올라올 때마다 머리를 누르는 힘이 강하면 시장은 아래를 보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이런 흐름에서 무리한 롱은 힘들어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선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고 부르고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듯한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올라가나 보다 힘이 있나를 보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소식,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뉴스는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차트가 이미 하락 추세라면 숏이 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라면 악재가 얼마나 강한지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보조 지표를 얹으면 판단이 훨씬 편해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있고 초보자도 익숙해지면 체감이 큽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보는 도구입니다. RSI 값이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는 추세의 힘과 방향 전환 힌트를 주고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가격이 밴드 밖으로 튀어나오는지 같은 모습을 통해 시장의 숨소리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지표 하나만 믿지 않는 겁니다. 추세, 이동평균선 신호, 거래량, 뉴스, 그리고 보조지표까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때 진입의 설득력이 생깁니다. 롱을 잡을 때는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을 잡을 때는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세요.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움직이면 매매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은 한국 차단 이슈 때문에 거래소 환경 자체가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매매를 잘하는 것만큼 내 자산이 안전한 곳에 있는지도 같은 무게로 중요합니다. 고정 댓글에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 중인 5거래소 비교와 정말 유용한 꿀팁을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끝나면 바로 확인하시고 오늘 안에 이동 계획까지 잡아두세요.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더 실전적으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